오늘은 레몬법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요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지에서 렌터카나 우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한국에서 미국 방문하신 손님들도 계신데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렌터카를 많이들 자주 이용하시죠. 짧게는 며칠간, 또 긴 경우일 경우에는 몇 달 이상씩 또 차를 렌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행 중 렌터카나 우버 이용 시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만약 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님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달 이제 잘 한 지냈고요. 달. 네. 뭐 특별히 저는 있는 데가 네. 파사데나 쪽이에요. 그래서 오피스가 파사데나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로 내려오면 특히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렇죠. 오늘 참 또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요. 또 감사한 거는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은 네. 이렇게 막 아주 적극적으로 막 전화를 해서 막 물어보시지는 않은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오셔가지고 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복음 방송에서 전화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근데 공통점은 다들 점잖으시고, 네.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좀 점잖으시고, 목소리에서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네네, 그래서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목사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한번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더 좀 그분 생각도 나고 네.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법률 상담 청취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네네,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막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복음 방송에서 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저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해야지. 해야겠다.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분들이 좀 계셔서 네. 많이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잠정적인 고객분들이 어디선가 오늘의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렌터카와 우버 이용 시 자동차 보험과 사고 시 대처 요령이에요. 네. 네, 요즘에 제가 오프닝 때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또 미국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 차를 렌트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네, 면허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허증 있어야 되지만. 네. 일단은 그 면허 부분은 국제 면허도 일단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운전을 하시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국제 면허증을 받아오셨다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자동차 보험이 한국에서 갖고 계신 자동차 보험이 그게 이제 미국을 커버하진 않잖아요. 따라오지 않죠. 예, 네. 미국까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별도로 그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한국의 자동차 보험이 이 미국까지 커버를 안 하는데 캐나다 자동차 보험은 네. 미국을 거의 자동으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제가 따라오네요. 네네, 그래서 워낙 그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여행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가입을 할 때 이 약관에 보면 미국까지 같이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또 보험을 새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는 반대로 미국까지 오는 것은 자동으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도와드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네. 샌디에고에서 사고 나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캐나다 보험이고 캐나다 자동차를 가지고 캐나다 국경에서 이 샌디에고까지 여행을 오셔가지고 네. 사고가 나서 이 캐나다 자동차 보험 회사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 자동차 보험 회사로 수리하고 렌트카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좀 좋네요, 혜택이. 워낙 여행객이 많으니까 아예 네. 그것을 이제 계약 조건에 자동으로 포함시킨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했었는데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렌터카 대신에 또 그 친구 차를 좀 몇 달간 운전하겠다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 차를 운행할 때도 일단 면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한국의 면허가 아니고 국제 면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3개월 정도 있다고 한다면 네. 이쪽 면허를 따시는 것도 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부터요. 네네. 그래서 어. 면허를 따서 임시적으로 국제 면허로 하시다가 면허를 따시면 뭐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3개월 계신 분들은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 자주 오시는 그쵸.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면허를 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 차를 운행할 때 일단 면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럼 네. 보험은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분이 그 차를 갖고 계신 차주께서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분이 차를 사용을 해도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차를 내가 퍼미션, 어드미션 그 허락을 해줘서 차를 사용할 때는 그 사고가 커버가 됩니다. 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근데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매일 차를 쓴다. 그렇죠. 이럴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져서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친구분한테 차를 줘서 하고 사고가 한 번 났을 때는 보험증에 보면 인슈어드나 드라이버로 등록이 안 됐으면 그래도 뭐 허락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을 해줘요. 근데 2번 사고가 났다라든지 3번 났다라고 할 때는 보험증에 이름이 없잖아요. 이렇게 차를 자주 쓰는데 뭐 잠깐 쓴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쓰다시피 했는데 이분이 이름이 안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해줄 권리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굿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보험을 제공을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근데 그분이 뭐 한 번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에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분 친구분이 차를 매일 쓴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주 쓰는데 보험으로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보험료 프리미엄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제 그것을 좀 의심을 갖고 뭐 자꾸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그럴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 보험을 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 알아주시면 좋은 게 네.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없는 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러니까 네. 내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차수리나 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 보상금은 못 받는다. 지난번에 나와서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죠. 그것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가능하면 운전을 좀 자제하시는 그쵸. 것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분들 렌터카 이용하실 때 네. 자동차 보험은 또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네, 그 자동차 보험을 이제 렌터카 관련돼서 늘 이제 많이 여쭤보시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게 렌터카 할 때 자동차 보험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동차 보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 보험에 나의 이름과 내 아내 이름이 인슈어드로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렌터카를 할 때 따로 자동차 보험을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보험은 차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커버하지만 사람도 같이 저를 따라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에 치였을 경우에도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이제 한번 소송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뭐냐면 차를 탔을 때만 이 인슈어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차가 없을 때 아니면 걸어갈 때 보행자라 그러죠. 페데스트리언이었을 때도 커버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나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 보험을 구입한 보험 가입자를에게
더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보험이 나를 따라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 보험증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음. 인슈어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 가입자 뭐 운전자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정식으로 내가 보험 가입자로 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더 추가로 사실 필요가 없다. 음.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슈어드로 들어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터카를 이렇게 보험까지 잘 만들어서 네. 타다가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당황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네. 되나요?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 났을 때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차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네.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다친 부분 바딜리 인저리라 그러죠. 네. 이 신체 상해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인데 차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게요. 내가 과실일 경우, 내 과실일 경우랑 상대방 과실일 경우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따라온다 그랬죠.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차 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차 수리는 보험으로 되겠지만 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디덕터블이 있었잖아요. 디덕터블이 500불인 분도 있고 1000불인 분도 있고 요즘은 이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1500불 제가 좀 전에 만나고 우리 클라이언트는 2,500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좋네요. 커버리지를 굉장히 높여 놓으셨어요. 그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렌터카가 사고 났을 때는 내 보험으로 렌터카를 수리를 해주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는 더 쉽죠. 그러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정보만 렌터카 회사에 제공을 해주면 이 렌터카 회사에서 상대방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고 다 이 비용을 청구하게 되죠.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디덕터블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또 이게 좋은 거는 네. 제가 차 수리를 뭐 바디샵에 맡겨서 차 수리가 얼마나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렌터카를 그 사이에 빌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차를 그냥 보험 정보만 제공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알아서 수리하고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렌터카를 타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렌터카 회사에 알리고 또 필요하면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버 타다가 사고 났을 때 내가 운전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버를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내가 운전을 안 했잖아요. 네. 우버는 네. 내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도 다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뭐 네. 뒤에 승객으로 타고 있으면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했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제가 승객으로 타고 있는 우버만 얘기하면 좀 우버가 섭섭해하니까 리프트도 네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도 리프트. 네.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버나 리프트를 탈 때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운전자 과실인 경우와 또는 상대방 과실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우버 운전자가 잘못인 경우 보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초래해서 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뒤에 보면 이 운전 우버. 그 택시 표시가 있어서 네. 저 위험한데 손님 태우고 저렇게 아마 손님이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렇게 운전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운전자 과실일 경우에는 우버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쓰게 됩니다. 우버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쓰게 되는데 네. 우버에서 사고당
100만 불의 어떤 그 보상금과 치료비를 책정해 놨어요. 네. 그래서 우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버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이때도 똑같아요. 뭐 운전자 양쪽에 그 인포메이션과 보험 정보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수리는 신경을 안 써도 그쵸.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또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래서 보다 그냥 좀 간단하네요. 네 오히려 네. 간단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도는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양쪽 운전자의 인포메이션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아, 뭐 우버가 다 갖고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만 네. 우버 운전자 보험이랑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우버 측에 또 컨택을 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앰뷸런스를 타고 뭐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네. 운전자가 갖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 면허증과 그 보험 정보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것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버를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그 상대방 과실인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서 제가 보상을 받게 되겠죠. 보상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승객은 아닌데 그 교통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뒤에서 받쳤죠. 그래서 상대방과 교통사고 보험을 교환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우버 운전자였던 거죠.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내 차를 받은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개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진행하다가 우버 측에서 이제 우리 손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버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 보험회사를 바꿔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 네. 상대방인데 우버 운전자가 아닐 때 네. 상대방 보험을 통해서 sa용하게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은 보험 커버리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아까 우버는 100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보상해 주는 게 100만 불인데 보통 상대방 개인 운전자는 커머셜이 아닌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에 한 10만 불이 맥시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족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버가 갖고 있는 UM 커버리지를 통해서 다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UM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 쓰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시 UM 한도도 100만 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수리는 뭐 양쪽 운전자가 알아서 하실 그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손님은 패신저는 이 본인의 치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 부상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는 네. 이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네. 손님으로 타고 있던 이 손님이 그 양쪽 운전자 인포메이션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어차피 네. 그 양쪽 보험 회사에 대해서 그 클레임을 해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우리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클레임을 할 때 사고 경위가 어땠다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그쵸. 되는데 그때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파악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그 제가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행히 사진이라든지 아. 동영상 이런 거 잘 찍어 놓으셔가지고 뭐 좀 신고가 케이스가 있네요. 예, 네. 케이스가 잘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님으로 타고 있다 우버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렇게 막 큰 인저리는 아닌데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치료를 뭐 네. 안 받아도 상관은 없죠. 뭐 내가 다친 게 없다라든지 네. 뭐 부상이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정말 괜찮고요. 근데 사고가 컸는데 오히려 저 정도면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되는 사고인데도 멀쩡한 경우. 네, 그래서 네.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쵸.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네. 치료를 받아야 보상금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네. 하나는 치료를 안 받으면 좀 다음에 후회해요. 이게 며칠이 지나서 이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사고 났을 때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아서 이런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고 난 날짜와 치료를 시작한 날짜의 그 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사고와 이 아픈 것의 그 인과관계를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교통사고와 연관할 수 없겠죠. 근데 나는 알죠. 그때부터 사실 아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좀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네. 변호사와 한번 상담도 하시고요. 그 병원의 진료를 받아서 당장 그게 없더라도 조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서 그 후유증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네. 다음에 후회도 하지 않고 또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또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예, 그게 그렇네요. 낫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사고가 경미해도 치료는 네, 좀 사실 너무 경미하면 네.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아. 요즘 가뜩이나 네. 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렇죠. 네. 교통량이 많이 늘고 또 운전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뭐 옛날에는 음주 운전만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DUI라고 하는 것이 그 Drive Under Influence라고 그래서요. 뭔가 약물에 의해서 조금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네. 운전하는 경우 대낮에 술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환각 상태에서 그렇죠. 운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험하게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뭐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적자가 심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상을 안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가 안 오른다 그랬는데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은 보험회사들이 어떻게든 보험료를 일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다 올리는 게 적용이 됐을 수가 있고요. 네. 법적으로는 못 올려요. 내 과실이 아닐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는 네. 본인의 과실이 51% 절반 이상이 넘지 않으면 저거를 보험료를 못 올리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네. 어떻게 올리냐면 네. 기존에 주던 디스카운트 혜택 있잖아요. 굿드라이버 혜택이라든지 네. 이런 혜택들을 없애가지고 보험료를 올리는 효과를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주던 디스카운트를 이제 6개월이나 1년 지날 때 갱신할 때 그걸 네. 없애는 그래서 조금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좀 다른 데로 옮기시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를. 예 네. 그게 이제 굿드라이브 디스카운트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있었던 손님이나 1년 있었던 손님들한테는 그 혜택을 없애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좀 착시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그 사고가 난 그 스테이트 주의 교통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네네 이제 또 휴가도 많이 가시고 저도 이제 여름 방학 때 아이들 뭐 좀 휴가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여행 중에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타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주 전에는 유타주에 가서 이렇게 볼일 보시다가 사고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사고 난 현지 주의 교통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같은 미국인데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12개 주는 그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차수리와 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타주
그다음에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이런 주들은 네. 누군가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차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들은 치료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 네. 상대방 보험회사의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내는데 그런 주들이 이제 no fault state이라고 해서 그런 주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커버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런 주들은 이제 내 보험을 쓰지 않고 상대방한테 이 고소를 통해서 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난 현지주에 그것을 교통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근데 네.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신다면 네네. 병원 치료라든지 뭐 차수리도 여기서 또 진행될 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렌터카와 우버 이용 시 자동차 보험과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교통법 상해 레몬법에 관련해서도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정대용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소개해 주세요. 네, 전화번호는 213-700-3159고요. 213-700-3159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또 꼼꼼하게 자상하게 알려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